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김계몽이 오열을 한 이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자충수가 되고 있는지 이 소식을 먼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뒤에 이제 뭐 잠실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서사를 탈취해 가려는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뇌절을 하고 있는지, 이제 범죄를 지금 막 저지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지 이번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김계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운 건 윤석열 30년 선고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긴 설명 필요 없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선고가 나오고 이렇게 김계몽 이렇게 나와서 즙을 짰어요. 이렇게 눈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윤석열 30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간첩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이 너무나 많다. 그럼 그 간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누가 그렇게 간첩이냐? 누가 반 대한민국 세력이고 반 국가 세력이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누워서 침 뱉는 거, 그냥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전직 대통령 최초로 이적죄 유죄가 나온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심지어 계속 툭하면 부하 탓하는, 야 맨날 저렇게 윤석열 상남자네 뭐네 그렇게 막 띄워줬는데 하는 짓 보세요. 지 하나 살겠다고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을 걸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다 그냥 앞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 황당했으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툭하면 부하 탓한다고 꾸짖은 거예요. 저런 인간을 상남자라 띄워주고 무슨 애국자라고 띄워주고 무슨 유일한 희망이라고 띄워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나마 좀 그 장사가 되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거지, 몇 년만 지나서 보세요. 새로운 또 자기들의 구세주를 하나 만들어내갖고 윤석열은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진짜 윤석열한테 열광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윤석열이나 극우 진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군가를 숙주로 삼고 그 사람을 앞세우는데,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잡아먹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윤석열이 이제 첫 일반 이적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요. 결국 내란죄, 외환죄 다 유죄를 받았다. 누가 간첩입니까? 누가 반 대한민국 세력이고 누가 반 국가 세력입니까? 그대로 이 윤석열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징역 30년을 받은 겁니다. 저런 것들을 사형을 시켜도 모자를 마당에 징역 30년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연결된 사람들은 당연히 형량이 더 낮아지겠죠.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김계몽의 눈물을 보고 많은 시민들도 이건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일단 윤석열 사면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고, 대대손손 자손들이 평생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반응들과 함께 저 김계리의 변호사 자격도 취소시켜야 된다. 저런 것들이 법을 만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참하다. 정신세계가 놀랍다는 얘기들이 막 사방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사형이 아니라서 눈물이 난다. 저런 인간을 변호하자니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반응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번지고 있냐, 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월드컵이 즐겁지 않다, 졌으면 좋겠다, 뭐 집단적으로 마취당한 것 같다. 한마디로 축구를 즐기는 이 시민들, 한마디로 이 월드컵을 즐기는 이 시민들을 전부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거는 마취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축구를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보는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마취당한 것 같다, 대한민국 져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 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상이래요. 아니 참고로 어제 대표팀이 체코에 2대1로 역전승을 했죠. 한마디로 이걸 보면서 얼마나 그럼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오늘날 극우들을 보면 좀 소름이 끼친다.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런 건 개나 줘버리고 자신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부 다 빨강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국가 시스템과 사법 절차, 언론을 죄다 못 믿겠다 그러고 미국의 나라를 넘기길 바라는 반국가 세력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 그들을 찬양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길 바라는 세력이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참정권 시위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해서 시위를 다 망친 게 누구냐? 바로 니들 아니냐? 니들이 대진년이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대진년이라는 말 자체가 희화화되고 욕하는 그 키워드 자체가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대진년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대진년이라는 세 글자 안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시켜 놓는 거, 쉽게 말해서 영포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단순히 나이가 많은데 젊은 척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뭐 반일운동하고 뭐 겸공 보고 매불쇼 보고 민주당 지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뭐 하나, 뭐 한 문장, 이미지 한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축구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들 보면 속상하다. 시국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네티즌이 스레드는 그럼 왜 하냐? 당장 시위 나가야지 라고 하니까 난 스레드도 하고 집회도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또 MBC가 타겟이 됐는데요. 광화문 한줌 응원단을 포착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 월드컵을 응원하러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저렇게 싸잡아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걸 MBC가 실수로 잡았다. 이렇게 또 억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지금 월드컵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올공, 한마디로 이 잠실에 모인 화력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 진짜 이게 그것도 한산한 게이트랑 비교해봐도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애국자들은 죄다 잠실에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하는데 태극기도 안 들고 있냐? 이건 가짜다. 이런 뇌절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저기에 갈 시간이면 올공을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 극우들은 왜 월드컵 응원단을 욕하는 거냐? 이런 반응과 함께 올공의 저런 뇌절도 슬슬 지겨워지고 있다. 저들의 특징은 뭐냐? 가상의 경쟁자,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게 취미 아닙니까? 내일 오후 3시 라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슬쩍 지나가는 어떤 사진 한 장, 뭐 표정 하나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뭐 누구의 사이가 안 좋다, 뭐 표정만 봐도 다 안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막 민주진영으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사진 하나 캡처해가지고 누가 어디서 이런 방식의 공격 기법들을 먼저 활용했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저들이 황당한 소리들을 계속 쏟아내니까 반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극우들은 지들 편 안 들어줘서 욕하는 거 아니냐, 올림픽 공원에서 안 틀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들의 뇌 구조를 보시면 잠실 올림픽 공원에 누가 TV 하나만 깔아줘라, 빔 프로젝터든 TV는 하나만 설치해달라, 보시다시피 남들한테 계속 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음식은 상하니까 좀 그렇지 않은 걸로 보내줘, 야 물은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큰 걸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저들이 해줘충이라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조롱했었습니다. 근데 지들이 그렇게 욕하던 것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온라인 전투의 양상으로 보면 이 시점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저들의 뇌절이 굉장히 심각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내가 원래는 지금 축구에 기대가 없어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너무 떨린다 하고 응원하니까 올림픽 공원에 관심을 가져달래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본인들 관심 좀 달라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이 뇌절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냐. 축구 대표팀도 축구 포기하고 잠실로 와라. 지금 축구할 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쏟아내더니 보이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일부러 저렇게 웃기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가 IUC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IUC 꼭 연예인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고요. 이걸 정치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에 내가 너무 빠져가지고 특정한 사람 뭐 표정 한 장, 그러니까 표정 하나, 뭐 사진 한 장
이런 거 보고 그들이 이야기 설계한 거에 내가 끌려다닌 적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화면 한 장 지나가듯이 캡처해가지고 사람의 표정이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누구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런 거를 막 평론이랍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표정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온갖 시나리오를 쓰면 그걸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스포츠는 스포츠, 연예는 연예, 뭐 게임은 게임, 정치는 정치 이렇게 나눠볼 게 아니라 온라인 공론장 자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핵심이 바로 인지전쟁이다. 이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이건 청년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1020 대책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조롱에 좋아요가 지금 9,000개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공유도 엄청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축구 관심 없다. 지금 이 잠실에 모이지 않으면 2030년 월드컵은 다른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할 수도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데 보시다시피 이런데 좋아요가 또 몇백 개씩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는데 통신사 혜택은 인터넷과 동시 가입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 타사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본인 가입 후 친구 추천 시 인당 최대 4만원 이마트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타사 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120%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알림이 황의도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1670-2521 상담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에 비교원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 시국에 축구나 쳐보고 있다고 난리를 쳐서 분위기를 저렇게 안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솔직히 실제로 저랬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 저는 이게 사실일까 싶거든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뿌듯하다고 우쭈쭈 좀 해달라고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추측이지만 저 아이디를 보면 79년생으로 보이죠. 이런 걸 자랑이랍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까지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심각한 뇌절로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 가족을 향해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의심스럽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격 기법들이 계속 다른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가족도 화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댓글에도 우르르 몰려와서 박정희 사진 프로필 그 사진으로 걸어놓고 손흥민도 화교란 말이 있던데 맞나? 그래서 지드래곤이랑 친한 건가? GDC도 진작에 화교가 돼 있죠. 그러면서 그 인증할 때도 딥스테이트 느낌이 났는데 야 이거 손흥민까지 화교였구나. 우리나라 진짜 호구였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렇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일루미나티의 부역자다. 여기에 또 좋아요가 저렇게 달리고 이런 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쇼츠, 릴스 형태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계속 돌다 보면 나무위키에 박제가 되고 커뮤니티에 계속 사진 하나 뭐 움짤 같은 거 하나 딱 캡처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쏟아부으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네. 뭔가 아무튼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전쟁인 것이고 내러티브 전쟁인 것이고 인지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을 합니까? 애초에 저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개인의 도덕성으로 개인의 실력으로 뚫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1등을 해도 그냥 쟤 화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딸깍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바보로 만드는 게 일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 버닝썬 멤버라 그러면서 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아요가 5,000개 넘게 달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싹 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다른 연예인들한테까지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 월드컵을 응원하는 연예인들한테도 야, 표정 봐라. 세상 즐거워 보인다. 니들은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저렇게 공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걸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오늘날 AI 시대의 알고리즘이 맞춤형으로 배송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거 누르면 계속 똑같은 것만 공유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전현무 씨 사진을 보면서 더 얄밉다. 세상 즐거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로 제가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청년 정책을 더 만들자,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해보자, 뭐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자, 그들도 피해자다. 그 논리대로면요. 지금 저렇게 손흥민, 뭐 아이유, 지드래곤, 장원영, 뭐 박보영 이런 연예인들한테 화교라고 욕하는 것들도 다 이 사회가 낳은 피해자입니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기성세대들이 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정치권으로 뭉뚱그리고 앞선 기성세대로 다 뭉뚱그립니까? 명확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퉁쳐주는 걸 정치인들이 넙죽 받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들이 그걸 소비해주고 있다니까요. 이 답답한 얘기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반면에 홍명보 씨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연평해전에 그 돈을 좀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끌고 오면서 사격 중지, 아군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창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제 그냥 승리하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시 홍명보 씨에 대한 호감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호감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 13년 전 기사를 지금 끌고 오는 건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현재 쏟아지는 기사만 가지고 저들이 이야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공격할 때는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그런 이야기들도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 사진 하나랑 지금 사진 하나 이렇게 붙여서 사람을 띄울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바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설계하냐. 야, 그동안 홍명보가 까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애국 보수였기 때문에 홍명보가 억지로 까인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부터 홍명보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 선언을 한 박문성 씨는 눈에 띄지 말아라. 이따위로 지금 이야기를 설계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어떤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당이 뭐 청렴 결백하게 뭐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을 정말 공들여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도 저렇게 딸깍 그냥 사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바보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진짜 공들여가지고 만든 거를 이거 다 국민의힘이 원래 한 거다. 윤석열이 원래 이 키워드를 던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탈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연예, 이 스포츠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런 거는 이제 팩트, 당위, 진정성 이런 걸로 절대 승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크래프트, 이 대응 전문가 조직을 지금 꾸리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홈페이지도 하나씩 공유를 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내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